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이곳은 광화문광장인데요.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추모 문화제 이후 행진에 대해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무자비하게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옆에 계시는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연행돼서 어떻게 보면은 갖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제가 옆에서 뵈니까 많이 야유셨어요. 그동안 힘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과 이런 경찰의 정말 잘못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좀 몸은 좀 어떠세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때 잡혀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그 가격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 좀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그때 상황을 보면 이제 광화문 광장 북단에 거기 이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가 일부 이제 공간이 뚫리고 해서 그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그 차벽 사이로 그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었죠. 네. 결국 이제 사실상 막혀 있던 도로에서 결국 밀고 밀리는 이런 이제 공방이 시비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당시에 인권 침해 감시단 조끼를 입고 그러게요. 그 눈에 잘 보이는 형광색 조끼였잖아요. 형광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밤에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색깔이었거든요. 그걸 입고 이제 그 시위대하고 경찰 병력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충돌을 일단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혹시나 시민들 향해서 어떤 폭행을 가게 되면 그것을 감시할 이제 목적으로 가 서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연행이 됐는데 그 연행되는 과정이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딱 이렇게 이제 그 체류액을 엄청나게 이날 아마 체류액을 엄청나게 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작년 사용량의 전체 작년 사용량의 2.4배라고 하던데 하루 쓰는 게요. 그러니까 체류액을 많이 그 사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집회 참가자들 눈을 정확히 겨냥해서 주로 체류액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격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눈을 그대로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앞에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체류액을 뒤집어 썼고 실제로 눈에 수해 맞았고 그래서 이제 물로 그걸 씻어냈었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제 앞쪽에 있던 그 매우 좀 덩치가 있는 그런 경찰이 시위대 쪽과 저를 향해서 이제 아주 원색적인 욕설을 했어요. 경찰이요? 욕설을 했죠. 뭐 제가 직접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그 매우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시위대들도 격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당한 이제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고, 근데 만류를 했는데 오히려 반복적으로 똑같은 원색적인 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지하려고 뭐 팔을 몇 번 이제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뒤에 시위대들이 보고 있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그 경찰관을 잡아당겼었죠. 근데 이제 이 그 경찰관이 안 끌려가려고 했던 건지 하여튼 바닥으로 이제 거의 이렇게 넘어지는 형태가 됐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찰 쪽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이 다 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밟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찰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등을 보이고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갑자기 뒤에 경찰이 있다가 제 멱살을 잡고 이제 낚아채서 자기들 대열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라고 하면서 체포를 해가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 폭력
그 폭력 행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섰던 건데 그걸 뭐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고 잡아갔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법 1조가 변호사는 인권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신 것이죠. 이거 업무방해죄로 엮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전에도 이제 이걸 맞고소를 해봤는데 검경이 지금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불기소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뭐 기소는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두고 볼 생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국가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맞대응하는 방법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혹시 뭐 경찰이 그 낚아채 갔을 때 뭐 때리거나 뭐 이러진 않았나요 혹시? 그럴 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잘 안 보이고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꼬집거나 뭐 지어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꼬집는 거 제가 몇 번 당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끌고 들어간 그 공간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이제 다른 뭐 경찰들도 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조끼를 입고 있는 변호사를 보는 데서 그렇게 때리는 것은 자기들도 예, 감히 할 수는 없겠죠. 네. 이렇게 잡혀 가셔가지고 뭐 결국엔 영장 청구까지 당했는데 뭐 영장 청구는 기각이 돼서 나오셨어요. 뭐 그 안에서의 상황 그것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예. 얘기들이 오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예, 저도 이제 저는 당시 강남서에서 조사를 받고 강남서 유치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서경찰서에 다른 9명하고 같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이제 수감이 됐는데 유치장에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단순 참가자. 단순 참가자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경찰이 확보한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기물을 손괴한다든가 또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한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보면 제일 중한 형태처럼 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잡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거기가 이제 도로였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 불응 하나 해산 명령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차도를 점거했으니까 네. 일반교통방해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맞는 것이 예. 이미 낮부터 경찰은 그 강화문 일대 이 주변들을 그리고 강화문 광장 네. 그 북단을 차벽으로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차도로서의 기능을 이미 경찰이 차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기 있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경찰부터 먼저 처벌해야 되겠죠. 네. 자신들이 먼저 차도를 다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운운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된 그런 네. 거였었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 구속영장 청구돼서 네. 실질심사 받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받으시면서? 좀 황당했죠. 뭐 저도 그 변호사들이 꽤 많이 이제 그 변호인으로 참가를 해주셨는데 몇 분 정도 참가하셨나요? 선임계를 내신 분이 81명, 아유, 그리고 법정에 들어오신 분이 34명.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선일보에서는 마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시위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시위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저를 걱정을 했던 거죠. 이번에 정말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면 어떻게 하느냐 매우 이제 걱정을 했고 매우 또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이제 앞다투다시피 네. 해서 아마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나섰던 것이고 네. 그 정말로 동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참여해준 변호사들을 오히려 시위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매우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틀었는데 사실은 그 애초에 내가 엄청난 무슨 폭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혐의 사실을 거기에 이제 영장 청구서에 네.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체류액을
공격을 맞거나 체류액을 직접 이제 눈 쪽으로 맞거나 네. 경찰하고 공방이 되는 상황만 그 영상에 있었지 실제로 오면 직접 폭행하는 사건이나 이런 게 영상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방청석에 있던 그 강남서 경찰을 검사가 네. 강남서 일로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거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영상에서 보라고. 아니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뭐 증인도 아닌 뭐 수사관이 와가지고는 어디 있냐고. 그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그 수사관은요. 사실 경비과장이 와서 여기 있다라고 지목해줘야 되는데 코미디죠 사실은 이게. 저도 판사가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영장 전담 판사가. 뭐 판사는 그냥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 뭐 주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였고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잠깐 웃음이 됐던 것은 우리 뇌를 이제 그 변호사 한 3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그 접견을 왔었어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접견을 온 것을 마치 우리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또 그 변호사가 계속 돌아가면서 접견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해서 말도 안 되네요. 법에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 접견권을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일반 소위 말해서 피의자나 또는 현행범 체포된 분들은 그럼 10번 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앉아 있다가 그냥 폭소를 터뜨리니까 검사 왈 비웃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접견이 뭔지 모르면 그냥 굉장히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 있던 변호사들이 좀 질타를 하니까 검사가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난 무식합니다. 이거는 뭐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그냥 시인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사는 인권 옹호자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게끔 형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검사가 선서할 때 공익의 수호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상 권영국 변호사님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 검사 이름 똑똑히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뭔가를 좀 할 때 이런 사람들 변호사 등록이나 뭐 부장검사나 이렇게 승진해 지검장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좀 한번 혼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기록을 남겨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은 저희 사무실 보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으로 오늘 또 행사가 있는데 뭐 끝나고 또 행진이 만약에 있다면 뭔가 또 충돌이 또 우려될 것 같아요. 뭐 인권 유린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집회 참가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런 잘못된 경찰의 공권력 행사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그 경찰관이 인권 침해 행동을 하면 가장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것은 그 관등성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소속과 이름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근거나 이유를 먼저 대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반드시 그 영상으로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다 영상 기능이 되니까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좀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얼굴과 그 경찰관이 하는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112에 신고하는 것도 증거를 하나 남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112 신고에는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로서 활용될 수도 있죠. 그리고 체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경찰복 입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등산복 같이 입고 와서 기자처럼 체증하는 경찰들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그 체증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생활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증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불법행위나 범죄 행위가 정말 바로 정말 예상이 되거나 현저하게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범죄 행위가 지금
행하여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 경찰들은 하여튼 같이 서 있기만 하더라도 그냥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체증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의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역으로 그 같이 촬영을 해서 체증 활동의 그 불법성을 고발하는 네. 그런 좀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많이 초췌해 보이시고 피곤하신데 말씀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권영국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예, 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네. 뭐 얼굴 너무 수척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되는 순간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하는 그 순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네. 굉장히 긴박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 여러 번 이제 체포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네. 경찰이 본인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권 변호사님이 적법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성가신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낙인 네. 찍어서 이 사람 여러 번 체포하면 한 번은 영장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네. 계속적으로 체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잡아 넣어라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 뭐 영화 변호인에서 봤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에 그 제3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네. 그 당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변호인들이 그 독재 정권에 항의할 수 있는 거는요. 변론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무슨 시위하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건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80명의 변호인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호사의 인권 옹호 업무를 방해받아서 그렇게 가서 변호인단이 되겠다라고 네.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마치 뭐 법정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법정이 공개 변론하게 될게요. 물론 영장 실질 심사는 공개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많은 시국 사건들 또는 조희연 뭐 교육감의 재판을 네. 많은 시민들이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럼 시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재판부도 공개 재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민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은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근데 그건 마치 무슨 증거 인멸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영상 다 체증이 되는 카메라가 몇 대인데 지금 네. 고가의 그 국가 장비를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이 뭐 검찰이나 이 경찰의 논리가 참 우리가 들어보니까 코미디입니다. 네, 코미디. 말 그대로 코미디네요. 네, 저희가 그렇게 많은 그 세금을 주고 예산을 주면서 검사 하나 키워내는 게요. 검사 어디서 키워냅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우리가 5급으로 별정직으로 해서 월급까지 주면서 키워낸 우리 인간이 세금이죠. 예. 거기 가가지고는 영혼을 팔고 네. 아이 희망 같은 나치 때 아이 희망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 없는 사람들 사실은 다 나중에 의법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호인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우리가 끝까지 기록을 남기고 예. 기억해야 될 아니, 그런 그럼요. 부분입니다. 나중에 네. 뭐 개업한다 그러면요. 이런 거 대한변협하고 서울지방변호사에다가 서류 넣어가지고 이런 자들은 변호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평생 동안 뭐 네.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변호사 못하면은 뭐 어디 노점이라도 하든지 뭐 네. 그래 봐야지 자기가 소수자의 심정을 네.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태훈 소장님 네네. 약간 흥분하셨는데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맞잖아요. 네네, 상황이. 맞습니다. 열받는 상황인데 네. 그럼 카메라를 저희가 또 추모 문화재 쪽으로 넘겨서 네네. 그쪽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